오늘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에 대한 종류와 효력을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공공분양, 민간분양, 이러한 단어들을 생소해 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에 따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오늘은 헷갈리는 청약 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건 뭘까란 주제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약 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 민간분양, 이러한 단어들을 듣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거나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만 아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최근에 신규로 유입되는 구독자분들 중에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복해서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헷갈리는 이유. 그 헷갈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네 가지의 지금 청약통장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통장들마다 효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통장들이 지금 다 현존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청약저축, 예금, 청약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1번, 2번, 3번의 통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9월 1일 이후에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5년 9월 1일 이후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4번의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1번, 2번, 3번의 효력들을 다 합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구독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통장이 청약 저축인지 부금인지 예금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제 청약을 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이제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의 종류와 효력을 좀 자세히 본다면, 일단은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 오래된 청약 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나는 어떤 통장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입한 은행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청약부금 같은 경우에는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민영주택.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으로 따지면 34평형의 이하의 민영주택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이다. 그리고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의 통장을 다 합쳐서 만든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그러니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를 모두 플러스해서 이 세 가지 통장들을 합쳐서 모두 다 청약받을 수 있는 통장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예 그냥 암기를 하시거나 숙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주택이 있는데 이 국민주택은 큰 틀에서 본다면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공이 분양을 하는 공공주택, 뭐 LH라든가 SH라든가 경기도 시공사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 분양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이제 공공 분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 분양은 이 국민주택 안에 속해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공공 임대가 있는데 이 공공 임대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이 공급을 하지만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 그래서 아마 10년을 임대한 다음에 1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이제 공공 임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택 안에는 첫 번째로 공공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이 속해져 있다. 그러니까 광의의 개념이 국민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공공분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공공분양. 왜냐하면 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양받기 위한 목적, 소유권을 가져오는 목적을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공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국민주택 안에 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규모. 그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평수, 큰 평수를 내가 분양받겠다 하면은 이 국민주택 규모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민영주택을 선점해서 내가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당연히 만능통장이니까 모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에 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저축입니다. 그래서 이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납입한 납입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민영주택을 빼고 이 국민주택만 본다면, 이 공공분양만 본다면 청약통장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납입된 금액이 많아야 된다. 이 납입된 금액이 내가 오늘 1억, 2억을 넣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1회에 10만 원까지가 최대 인정 납입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만 원보다 10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 납입통장의 금액이 많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민영주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영주택에는 이제 넓은 광의의 개념인데 여기에 첫 번째로 민간 분양이 있고 두 번째로 민간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는 대다수의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들,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자이, 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민영주택에서 공급을 하는 민간 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민간 임대는 민간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은 일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는 이 만능통장은 이 국민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민영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예전에 이제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이나 예금이나 부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하고. 그래서 이 민영주택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외에 이제 청약예금이라든가 청약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택의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입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했지만 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와 추첨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이제 해당 지역마다 이제 틀리게 돼요.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민영주택의 청약을 신청해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납입해 놓아야 돼요. 일정 부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예치금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예치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구독을 하신 분들은 처음 영상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청약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예치금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치금에 대해서 좀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치금에 대한 단어 자체를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치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 청약 통장에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해당 분양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예치금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청약 통장에 합당한 예치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지, 모집 공고 전에, 그래야지 내가 청약을 신청할 때 1순위의 자격 조건을 부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시에 거주를 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겠다. 그러면 예치금이 300만 원이 모집 공고 전에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청약 통장을 5년 전에 만들었는데 5만 원만 그냥 넣어놓고 이 예치금에 대한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파트에 청약에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5만 원밖에 없지만은 295만 원을 예치를 만약에 은행에 가서 납입을 하게 된다면 1순위의 청약 자격 조건을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간은 되는데 이 예치금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예치금을 채워놓지 못해가지고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을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면적이 너무 큰 면적을 원하지 않고 한 38평 정도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2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300만 원을 미리 예치해 놓으면 돼요. 미리. 그 모집 공고 전에 예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간이 지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내가 원하는 평형대의 금액을 내 지역과 맞춰가지고 예치를 미리 해놓으시면은 항상 이 예치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청약 통장에 따른 그 효력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통장을 가지고 어디에 청약할 수 있는지를 정말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제가 실수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딱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이제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원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어디에 이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치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 분양과 민영 분양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한 이 내용을 꼭 반드시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부분을 100%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약에 신청을 하고 당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확률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